자, 오늘 수업의 촬영의 목적은요. 지금 코로나로 빠진 학생들이 개별적인 질의응답들 들어왔던 문제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풀이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문제 번호랑 페이지 넘버들을 같이 써가면서 문제를 풀이하게 될 건데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전부 다 풀이 과정들을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서 그것들을 다시 사진 찍어 보내는 걸로 이번 숙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일단 개념편에서 나와 있는 책들에 대한 내용들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개념편의 133쪽에 유제 4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133쪽의 유제 4번 문제를 보면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으로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점 k,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주어진 2차 함수 관계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라는 얘기는 x 대신에 평행 이동 한 만큼을 뺀 숫자인 x 플러스 3을 대신 써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신 써서 식을 적어 본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을 곱한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 놨을 때 이 그래프가, 즉 기억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k,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곧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k, 마이너스 1을 x, y 자리에 대입할 겁니다. 그럼 대입해서 다시 식을 정리하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k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다 곱할 겁니다. 그러면 4는 k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k 플러스 3이라는 값은요. 제곱근에 대한 풀이를 통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즉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k가 될 수 있는 값은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 값,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5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k값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문제의 정답 k값을 모두 구하여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다시 넘어가서 이번엔 135쪽에 나와 있는 유제 8번입니다. 자, 135페이지의 유제 8번의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138쪽의 유제 8번 문제를 보면요. y는 4와 x-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5를 했구나.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에 대하여 각각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 의식을 차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x축 대칭은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 다시 y 대신 마이너스 y를 기록한다면 마이너스 y는 4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이 관계식을 y는의 형태로 고쳐놔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곱한 거, 그리고 플러스 5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y축 대칭 역시 가슴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누구 대신 쓰게 되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다시 써서 식을 쓰면 y는 4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5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y는 4 해놓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부호로 묶어낸다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 빼기 5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 제곱을 마이너스 부호에만 제곱을 직접 계산해서 식을 한 번 더 바꾼다면 y는 4와
x-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5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관계식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관계식 총 두 가지 관계식이 정답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기본 다지기 개념 익히기네요. 개념 익히기에 137쪽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그래프를 보면요. 하나의 이차함수를 평행이동하여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축방을 찾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 관계식이 y는 5와 x-2의 완전제곱을 곱한 상태에서 플러스 4다라고 나와 있는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을 x축을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를 그대로 전부 다 평행 이동을 하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준형의 그래프에서 지금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요. 2,4라는 점이 될 것이고요. 축의 방정식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축방은 x가 2라는 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평행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라는 꼭지점이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3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y축을 따라서 아래로 1칸 내려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지점에 바뀌게 되는 좌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마이너스 즉 2에서 3을 뺀 거 그리고 콤마 4에서 다시 1을 뺀 게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 것인고 하고 봤더니 축의 방정식은 어차피 세로로 그려진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y축 평행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3칸만 움직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2에서 빼기 3을 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본다면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점의 좌표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될 것이고요. 축방이 나와 있는 거는요. 바로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꼭지점의 좌표는 p, q라고 했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1 그리고 q가 3 그리고 축방은 x가 m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m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이때 P와 Q와 R을 전부 다 더해라 라는 얘기가 된다면 세 개의 숫자를 더한 1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풀려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37쪽에 여전히 바로 밑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와 x-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5를 한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일단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x축 대칭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저쪽에 보이는 유제 8번 문제처럼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서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마이너스 y는 a와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식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을 x와 y 자리에 각각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관계식은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제곱한 모양을 곱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5를 하게 될 것이고 y 자리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7을 곱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만 하죠. 7은 4a에다가 플러스 5라는 모양이 될 것이고요. 4a는 2가 될 것이고 a는 결국에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찾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유제 8번하고 여기 보이는 137쪽의 9번은 같은 문제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럼 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138쪽에 유제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또 한번 보자. 138쪽에 유제 10번 문제예요. 그러면 유제 10번 문제를 또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축의 방정식에 x가 2인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포물선이 하나가 싹 그려져 있고 여기에 y축까지 등장을 하네요. 자, x축과 y축. 그랬을 때 축이 지금 여기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x는 2라는 축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 6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이쪽 위로 6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보이는 축이 x가 2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축방의 x가 2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점의 좌표가 바로 2, Q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계산을 해나가게 될 것인고 하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차함수 관계식을 y는 a와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점이 바로 어떤 점이냐?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인 x절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x절편의 값은, 즉 좌표는 6,0이라는 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여기 식의 첫 번째 6,0이라는 점을 그래프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6,0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0은 16a에다가 플러스 q라는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점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y절편이라는 점이 바로 될 것이고요. 이 y절편의 좌표는 0,6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0,6이라는 점 역시 두 번째로 우리는 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까지 딱 대입을 해서 다시 식을 써본다면 6은 4a의 플러스 q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죠. 이때 이 두 개의 식을 우리는 뭐 할 거냐? 연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연립을 해보죠. 그냥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서 q를 소거시키는 쪽으로 가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은 12a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a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위의 식에 대입하죠. 대입했을 때 q 값이 바로 등장합니다. 얼마로? 8로.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차함수의 관계식을 완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식에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q 자리에 8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이제 다음 문제는 지금 140쪽에 2번에 첫 번째 문제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40페이지에 2번의 첫 번째, 지금 2번 문제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찾으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1, 이쪽에 1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점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더니, 이쪽에 있는 이 점은 그래프에 돌출된 점인 바로 꼭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꼭지점이라는 녀석의 좌표를 1,0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 점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절편이라고 읽게 될 것이고요. 이 y절편의 좌표는 0,1입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유제 10번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래프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다. 표준형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죠. y는 a에다가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0이라는 모양이 되는데, 플러스 0은 생략. 그러면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a 값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는구나. 그 a 값을 여기 보이는 0,1이라는 점을 대입함으로써 찾아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보죠. 1은 a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a가 1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알게 될 것이고요. 관계식을 다시 만들어라 하면은 y는 어차피 1 대입하면 생략 x-1의 완전 제곱이다 라는 이런 관계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해도 됐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확인이 안 되고 놓쳤다, 풀이하는 과정 중에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다시 한번 돌려서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143쪽에 나와 있는 유제 3번이에요. 자, 유제 3번은 총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죠. 뭐라고 나왔냐? 0,5라는 점과 그리고 1,-1 그리고 2,-3이라는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 관계식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이 누구다라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꼭지점의 좌표가 등장을 했다라면은 우리는 이차함수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바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처럼 꼭지점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면 꼭지점이 없을 때는 어떤 관계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냐? 일반형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차함수의 일반형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되느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여기 보이는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관계식에 각각의 점들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은 0,5라는 점을 먼저 대입을 할 건데 이 0,5라는 점을 잘 보면은 x좌표가 0이고 y좌표만 등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x에 0을 대입해서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는 직접 대입을 하기보다는 이 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즉 여기 보니 0,5라는 점은 x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5라는 y값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y절편이 5다라는 얘기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일반형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을 때 여기 보니 이 C값이 바로 Y절편을 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식에서 C가 옵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바로 관계식을 한 차례 정리합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라고 일단 1차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식 안에다가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1,-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면요.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5구나. 정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대입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점 하나의 좌표인 2,-3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5구나. 이렇게 되면 다시 a, b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식이 두 종류가 나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연립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연립을 하는 방법은요.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두 배를 해서 b를 소거시키는 쪽으로 가보죠. 위에 있는 식에 모든 항에 2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2b 플러스 10이구나. 그래서 두 식을 뭐 할 거냐? 뺄 겁니다. 그러면 여기 2b와 2b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2a 마이너스 5다. 그럼 마이너스 5를 이항하면요. 2a가 4가 될 것이고 a가 2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2를 맨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서 b 값을 찾도록 하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계산을 막 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정리를 다 했으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일반형의 관계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라고 완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관계식은 여기 보이는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요. 어차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갈 겁니다. 얘는 두 번째 문제는 직접 풀어서 노트에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3쪽에 유제 4번으로 또 한번 가보죠. 자, 유제 4번도 마찬가지로 두 문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걸 푸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x축과 2점,
마이너스 2,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x축과 그 다음에 0,4라는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두 점을 잘 보아하니까 y에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x값들, 다시 말하면 x축과 만나는 점 무엇이냐? x절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점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y절편이라는 점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 x절편 두 개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누구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만들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두 개의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최고 차항에서 a 그리고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을 곱한 게 0입니다 라고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만들어야 되는 관계식이 2차 함수 관계식, 즉 y가 무조건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여기를 y는으로 바꿔버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얘네 두 개의 점을 x절편으로 가지는 2차 함수의 관계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얘가 0,4라는 점 y절편을 지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0,4를 대입해서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부터 대입합니다. 4는 a에 곱하기 2에 곱하기 1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2a가 4가 될 것이고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2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고요. 관계식을 다시 예쁘게 적어본다면 y는 2에다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의 곱이다. 즉 y는 2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4구나 라는 2차 함수 관계식까지 완성이 되도록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거예요.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서 뒤로 또 쭉 가본다면 145쪽에 3번 문제네요. 아, 1번에도 있네요. 1번에도. 자, 다음 문제는요. 145쪽에 1번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참수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고 나와 있는 관계식을 표준형의 형태로 고치고 축방과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못 찾았다는 얘기는 표준형 바꾸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누군지 몰라도 오면 혼낼 겁니다. 연습합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로 괄호 묶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4x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플러스 5는 필요 없으니까 밖에다 내쫓으면 되겠죠? 이때 여기 안에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까지 써넣는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에 필요한 식은 여기 보는 3개의 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4만 딱 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마이너스 4와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되고 뒤쪽에 다시 플러스 5라는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제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6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어진 이차함수 관계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낸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축의 방정식을 따로 또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축방은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도 찾으래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6이라는 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145쪽에 3번 문제입니다. 그럼 3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그러면 y는 또 한번 써보죠. 3분의 1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평행 이동한 관계식 만들어 보죠.
자, y-n이 3분의 1의 x-m의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y는 3분의 1의 x-m의 완전 제곱 플러스 n이라는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전개를 싹 했을 때 누구랑 똑같은 모양이 될 것이냐? 바로 y는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랑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왜냐?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면 얘가 밑에 있는 그래프랑 포개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보이는 만들어 놓은 표준형의 그래프를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전개 들어갑시다. y는 3분의 1은 천천히 전개하고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mx 그리고 플러스 m의 제곱 여기에 플러스 n이다. 그럼 다시 y는 3분의 1의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mx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m제곱 그 다음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러면 자 y 똑같이 생겼어요. 3분의 1 x제곱 3분의 1 x제곱 똑같이 생겼어요. 남은 건 마이너스 3분의 2mx가 플러스 2x랑 같으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 굳이 x까지 보지 말고 개수만 비교하자. 즉 마이너스 3분의 2m이 2구나.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일단 m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다시 3분의 1 m제곱 플러스 n이 5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m자리에다가 아예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좀 더 편하겠죠. 자, 대입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9가 될 거고요. 9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3이 되겠죠? 즉 3 플러스 n이 5구나. 그럼 따라서 n은 2구나. 그래서 m과 n 값이 각각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m 곱하기 n의 값을 찾아라. 즉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확인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뒤로 또 가보자. 자, 이번엔 146쪽입니다. 자, 146쪽. 이번엔 5번. 146쪽이 5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막 그려져 있을 때 각각 뭐 저거 막 써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이는 부분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그려놓은 걸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점을 A, 이쪽에는 꼭지점을 B, 그리고 이쪽에 있는 x절편 또 다른 점을 C라고 했을 때 A, B, C라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첫 번째 A, B, C라는 세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의 관계식이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인데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두 가지 형태를 나눠서 볼 거거든요. 무엇이냐? 일단 A와 C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에서 해석을 한다면 x절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x절편의 좌표부터 찾을 겁니다. 그러면 x절편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나오는 x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0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관계식을 만들고 여기 보는 식을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0은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3입니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때 a가 음수 쪽에 있는 x좌표가 음수 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라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0 그리고 c라는 점의 좌표를 3,0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봤더니 b는 꼭지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 보이는 일반형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바꿔보자.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y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까지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마이너스 3은 괄호 밖으로 내쫓기죠. 요때 여기 보이는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빼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y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표준형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b라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가 되면서 ABC라는 세 점의 좌표를 다 찾아낸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점의 좌표를 하나씩 적어봅시다. 여기가 1, 마이너스 4,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3, 0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지금부터 밑변,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리를 높이로 잡을 거거든요. 그럼 밑변의 길이부터 찾는다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4라는 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0에서부터 아래쪽으로 4칸을 내려갔기 때문에 높이는 4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두 번째 문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4, 그래서 넓이가 8이다 라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문제 갑니다. 146쪽에 6번입니다. 그럼 6번 문제를 또 읽었더니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를 포물선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6번 문제 이렇게 X축과 Y축이 똑같이 또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3이라고 써져 있는 관계식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금 딱 보니까 점이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보이는데 각각의 점들에 A, B, C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정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이죠. 즉 다시 말하면 X절편 두 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C라는 점의 정체는요,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 즉 Y절편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네요. 앞에 쪽에 어디랑 똑같은 문제냐면 143쪽에 유제 4번이랑 같은 거네요. 유제 4번에서처럼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이 X절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들듯이 2차 함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즉 X절편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하면 0이 되는 2차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결국 Y는 최고차항에서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을 곱한 거다라는 하나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Y절편이 0,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가지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 0, 마이너스 1을 대입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정리해보죠. 마이너스 1은 A에 곱하기 0이 들어가게 됐을 때 1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분의 1이구나. 따라서 이차함수의 관계식을 다시 예쁘게 우리가 만들어 본다라면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곱한 모양이구나 라고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정답으로 쓰면 안 돼요. 문제에서는 일반형의 형태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부터 일반형의 과정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Y는 3분의 1에 바로 묻고요. 여기 두 개 먼저 곱하는 것부터 가죠.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y는 3분의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x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그래프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죠. 8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6쪽에 8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에서는 하나의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 모양이에요.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의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지금 뭘 만들려고 했느냐,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1참수부터 분석을 해볼 건데 1참수에서 이 x 앞에 있는 개수 a는 기울기를 뜻하게 되고 a라는 녀석은 그래프의 모양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 자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a는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함수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y절편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b라는 숫자인데 지금 y절편이
0보다 큰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B라는 Y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냐? 바로 양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2차 함수의 관계식에서 여기 보이는 x의 개수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y절편을 뜻하는 b도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좌표 평면을 만들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면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생략된 1이 있으니까 이 최고차의 개수 1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프의 Y절편이 바로 양수, 즉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A라는 녀석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A를 판단하는 방법은 같음다양이라는 말을 떠올리라 그랬었죠. 같음다양. 이 같음다양이 뭘 뜻하게 되느냐? 최고창의 개수와 축방의 부호가 같으면 얘가 음수. 최고창의 개수와 축방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냐? A와 즉 최고창의 개수인 1과 축방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1은 양수니까 축방은 뭐가 되는 거냐? 다른 거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죠. 축방이 음수 쪽, 그리고 y절편이 양수니까 요 점을 반드시 지나게. 그럼 축방에 대해서 꼭지점을 잡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주황색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주황색 그래프가 지금 문제 중을 싹 살펴봤더니 바로 2번에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 3번 같은 다양에 대한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말을 맞춰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150쪽으로 갑니다. 자, 150쪽. 자, 이 150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부터는 지금 우리 현진이랑 승찬이는 아직 2번 숙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빠진 우리 대환 씨는 150쪽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되겠죠. 자, 문제 관계식을 보도록 하죠.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자, 배평면 나와 있고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플러스 8로, 그리고 이렇게 점선이 내려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더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으로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는 4, 이렇게 8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프의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서 꼭 기억해 줄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2창의 개수잖아요. 이쪽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2창의 개수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은 y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모양으로 일반형이 그려지게 될 텐데 이 일반형에서 최고차의 개수는 a가 뜻하는 거는 바로 그래프의 모양을 뜻하게 되는 거잖아요. 즉 그래프가 얼마나 y축에 가깝게 오므려져 있냐 혹은 넓게 퍼져 있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숫자가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 즉 폭이 똑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위로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위에 있는 그래프랑 완전히 포개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곡선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이쪽에서 휘어져 있는 정도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휘어진 부분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요로 갖다 붙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같은 만큼 휘어져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밑에 쪽 넓이를 1번, 위에 쪽 넓이를 2번이라고 해서 두 개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는 1번 대신 이쪽 넓이를 1번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만들어서 더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문제의 정답은요. 1번 더하기 2번의 넓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4와 세로의 길이 8을 곱해서 32라는 정답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뒤로 쪽으로 또 가본다라면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편 문제에 대한 풀이의 마무리입니다. 개념편이랑 유형편을 따로따로 나눠서 올릴 거기 때문에 개념편에 나와 있는 문제들 지금 풀어놓은 거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유형편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문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세요. 잠시 후에 유형편으로 돌아오죠.